직업성 암 문제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주 구황교에서 보문교 구간 도로가 오늘 4차선으로 확장 개통돼 보문 관광단지 교통 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가 연속 보도해온 포스코의 직업성 암 문제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퇴직자 3명이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으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자칫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38년 동안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한 뒤 퇴직 1년 만에 암에 걸린 윤여화 씨는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 씨처럼 산재를 신청한 퇴직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건 같은 걸로 이제 코하고 입을 싸는 형태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명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산재 승인이 잇따르면서 포스코 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면과 일산화탄소, 벤젠, 납 등 유해물질들로 인한 근무자들의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에 농도가 낮게 평가됐던 물질들이 농도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 그다음에 과거에 측정되지 않았던 유해 물질들이 새로운 측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포스코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제조업 분야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집단 역학조사로 제철소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 정밀 측정을 통해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조사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장의 실제 위험성과 유해성이 제대로 조사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무자, 나아가 퇴직자와 사망자까지 조사 대상을 크게 확대해야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포스코 정규직 퇴직자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 노동자 1명도 지난해 산재 신청을 했고 2명도 추가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정비 작업할 때인데 네. 대정비 작업을 할 때인데 그 대정비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이 건설 플랜트 노동자이니 그분들을 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또 실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잘 알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의 참여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속노조도 이번 조사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노조가 직접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포스코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됐을 때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고. 한편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9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해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수중 레저 사업장 운영자와 이용객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북동쪽 3.7km 해상에서 10명 이상이 같은 레저보트를 타며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간격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범 지역 12곳 군에 대해 이번 한 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12곳 시범 지역별로 요식업계와 상가 번영회 등 민간협회와 공동으로 자율 점검 활동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는 특별 방역의 날로 정하고 경북 안전기동대 100명과 함께 12곳 군 지역 상가를 상대로 집중적인 방역과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대구 북구 함지산 팔거산성에서 1400년 전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나무 조각 문서 목간 11점이 출토됐습니다. 손바닥 너비의 20cm 안팎의 목간은 통일신라 전까지 이 산성이 신라의 서쪽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지산 정상에 위치한 팔거산성은 5세기 말에 조성돼 삼국신라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산성 안에 물을 모아뒀던 집수지 터에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목간 11점이 출토됐습니다. 보리, 벽, 콩, 목간 3점에는 곡물 이름이 적혔습니다. 세금을 걷거나 물품을 옮길 때 쓰는 물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곡물 같은 물자가 이곳에 집중됐다는 걸 짐작게 합니다. 임술년, 병인년 같은 연대도 등장합니다. 602년과 606년으로 추정되는데 백제의 신라 침공이 시작됐던 7세기 초 이 목간이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목간이 출토된 곳들은 대부분 군사와 행정 거점이었습니다. 팔거산성 역시 신라 완경 서쪽을 방어하는 전초기지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곡물, 주민 이런 것들을 여러 해 걸쳐가지고 동원하고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까지 요 팔거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면을 이게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간에는 왕사, 하맥같이 뜻을 알 수 없는 표현들도 있었는데 먼저 발견된 신라 목간에서 풀지 못한 여러 수수께끼를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땅 투기 의혹을 받는 5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지자체 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 총 59명을 수사 중이며 지금까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오늘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회 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자가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포항과 경주 등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1차 전국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내 수산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미래 세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주변국 환경시민사회와 연대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연대투쟁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시민의 수건이던 보문단지 진입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경주 도심부인 구황교에서 보문교까지 북천을 따라 2.4km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며 보문 관광단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주시는 보상비 95억 원 등 178억 원을 투입하고 2014년 실시 설계를 하고 7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돌풍과 함께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는 완연한 봄인데 오늘 하늘은 아쉽습니다. 오후 한때 황사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밤 사이에도 추가 발원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먹구름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황사에 섞여 내리는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아침부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6도, 영도과 포항 19도, 경주 2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 전해상에서도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먼지는 씻겨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 소방서는 오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사리에 호스릴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호스릴 비상소화 장치는 소방 차량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서와 거리가 먼 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과 산림 인접마을을 중심으로 장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시 북구 장성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포항시에서는 처음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안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CJ그룹과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대학교가 천연고도 경주의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4개 기관은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마케팅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합니다. 콘텐츠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전분기보다 0.96% 오른 가운데 경북은 0.59% 오르며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신공항 입지인 군위는 1.71% 오르며 세종과 경기도 하남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 주변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큰 만큼 투기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